이때 당시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그렇게 막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수술하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됐었고,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다리에 견인기를 설치한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터라는 지방에서 시멘트를 사용한 인공관절이 많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시작된 시멘트를 사용한 인공관절은 상당히 후에 개발이 많이 되면서 시멘트로 고정이 되는 형태의 치환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인공고관절 전치환 수술의 시작부터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역사는 사실 고대 시대부터 가죽이나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왔던 기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인공관절과는 많이 거리가 멀고요. 현대적인 인공관절의 제일 어떤 기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9세기 말에 독일의 정형외과 의사인 글룩이라는 의사가 만들어 놓은 학회에 사용되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설계도면 같은 자료가 있는데, 실물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고 어떤 글룩의 문헌에서 봤던 고관절을 치환하는 그런 컨셉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가장 빠른 문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공관절의 시작을 딱 꼽아라 하면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스미스 피터슨에서부터 시작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셨고, MGH 라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수련을 하고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만들었던 거는 몰드 아스트로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인공관절에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형태, 우리 대퇴골두, 손상된 대퇴골두에 모자를 씌워서 관절면을 보호해주는, 대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몰드 아스트로플라스티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유리 모양으로 시작을 하셨고, 이게 19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유리 모양으로 하다가 이제 말랑말랑한 여러 가지 섬유 같은 재질도 썼다가 가죽 같은 재질도 썼다가 플라스틱 같은 재질도 썼다가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완을 거치면서 금속 물질로 발전을 했고, 어떤 금속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오래 사용했던 기록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동안은 사용이 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피터슨의 인공관절이 가장 첫 모던 인공관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당시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그렇게 막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 지금처럼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걷고 이랬던 게 아니라 수술하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됐었고,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다리에 견인기를 설치한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인공관절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무어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현대의 어떤 골절 후에 쓰는 바이폴라 인공관절과 유사한 형태인데, 그것도 역시 대퇴골 쪽만 치환을 하는 인공관절이고, 프랑스의 유명한 정형외과 형제 의사입니다. 주데 브라더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그 후손들도 유명한 정형외과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들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 스미스 피터슨, 무어, 주데, 이 세 분의 인공관절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됐던 인공관절이고요. 사실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수술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공관절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역시 이제 이런 개발 과정은 다 중단이 됐었다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사용이 되었었고요. 1950년대가 들어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인공관절들을 시험하는 개발 붐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개발 붐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영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 수많은 전쟁 물자들을 만들어냈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랬던 회사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이제 다른 생산물을 만들 데가 없을까 하다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새로운 인공관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의사들이 새로운 인공관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몇 분이 계신데 맥키라는 인공관절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가장 유명한 치료물 중에 하나인 맥키파라 인공관절인데 이 맥키파라 인공관절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맥키파라 인공관절을 재수술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수술을 하시던 저희 선생님도 상당히 감탄을 하셨던 치료물입니다. 아직도 이런 게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국의 의사인 썰 찬니 경이라고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면은 이름 앞에 자비가 수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인공관절이 있게 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있다면 이분은 인공관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특정한 인물은 아니지만 엑스터라는 지방에서 시멘트를 사용한 인공관절이 많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시작된 시멘트를 사용한 인공관절은 상당히 후에 개발이 많이 되면서 현재도 스트라이커사에서 엑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시멘트 스템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주요한 인공관절들의 초기 모형들이 개발이 됐었고요. 이제 우리 대퇴골, 허벅지뼈에 고정되는 형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까끌까끌해서 뼈에 바로 고정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시멘트로 고정이 되는 형태의 치료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서 천이경이 보통 이 당시에 사용됐던 인공관절들이 가장 큰 문제가 치환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오래 쓰면 한 4, 5년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하시다가 인공관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는 컨셉이긴 하지만 로우 프릭션 컨셉이라는 작은 골두를 쓰고 이때는 테플론이라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었는데 테플론이든 아니면 폴리에틸렌이든 골반 쪽에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을 최대한 두껍게 사용해서 오래 사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컨셉을 그때 당시에 만드셔서 이게 제가 전공의를 할 때도 책에서 이 로우 프릭션 컨셉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물론 사용은 하진 않았지만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골반 쪽에 컵을 고정할 때 충분히 골반 쪽에서 밀어 넣어서 뼈하고 뼈의 접촉을 많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런 개념도 찬니경이 개발을 해서 만들어냈었고요. 이 찬니경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인공관절 수술 중에 발생하는 감염률을 상당한 정도로 낮췄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찾아보니까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3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 정도 내외를 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찬니경이 천천히 이상을 할 겁니다가 여러 가지 무균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만 이제 그린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술실 내부에 비닐하우스 같은 집을 하나 만들어서 이 집 안을 무균 상태로 최대한 소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수술을 하는 것. 지금의 무균 수술실의 개념이 그때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술 중에 의사들이 이렇게 간단한 수술복만 입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수술을 해야 된다.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병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수술을 합니다. 그 개념이 1960년대에 찬니경이 처음 시작을 했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술실의 도구들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수술 트레이에다가 모아놓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개념.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찬니경이 처음으로 도입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찬니경이 노력을 해서 당시에 얻었던 결과 감염률이 1%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감염률을 1% 내외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찬니경의 세 가지 업적이 얼마나 결정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것들이 거의 우리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1970년이 되면 한 가지 미국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을 아까 시멘트로 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마취과 의사들이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시멘트가 들어가서 붙는 와중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거나 갑자기 환자가 어레스트가 나서 심장이 멈춰서 사망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 시멘트가 몸 안에 들어가서 열을 내고 붓는 과정에 시멘트의 어떤 유해한 성분들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이 환자의 피의 온도를 높여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지금도 이는 FDA에서 이 시멘트로 인한 문제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시멘트의 사용을 상당히 제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에 있는 여러 인공관절 회사들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시멘트 없이 인공관절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의 개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초기의 무시멘트형 인공관절은 상당히 좀 뭐랄까 단순한 형태였어요. 매끈한 어떤 티타늄 스템에다가 구멍을 낸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티타늄 선을 감아가지고 얇게 코팅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뼈가 자라들어서 딱 붙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에도 쓰는 형태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뼈하고 아주 잘 붙는 물질을 표면에 코팅하는 기술,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티타늄 가루를 표면에다가 뿌려서 코팅을 하는 기술들이 그때부터 시도가 되고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우리가 고관절, 인공관절에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치아에 사용하는 임플란트에도 이 표면 처리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도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런 발전을 해가다가 금속 치아물뿐만 아니라 좀 더 단단한 세라믹이나 그리고 테플론이 아니라 폴리에틸렌 치아물을 사용해서 좀 더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베어링 방법들이 이제 보완이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도 금속과 폴리에틸렌 그리고 세라믹 이 세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면모로 시도가 되고 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치아물들은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치아물이고 오늘날 사용되는 치아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없이